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IT 주들의 약진이 대단합니다. 84,000원 선에도 회복을 한 삼성전자, 시총 500조를 이제 찍었고요. 오늘은 사실 특징적인 부분이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쏠리던 것이 이제 삼성전기, LG이노텍, LG 디스플레이까지 IT 쪽이 좀 동반해서 AI 모멘텀을 갖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질문이 이제 IT주 반등 서막의 신호탄이 터졌나입니다. 과연 올 연말까지는 반도체 주도주 시장이 좀 계속해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걸까요?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 선행지표격인 소위 이제 범용 반도체의 그 소위 스팟 프라이스 말고 컨트롤 프라이스라고 하죠. 그 소위 이제 장기 그 계약 가격 자체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효과를 주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AI 투자의 그러한 그 흐름, 그 강세 현상이 심지어는 이제 그새 상당히 좀 뭐랄까 소외됐다고 봐였던 범용 메모리 시장에까지 상당히 그 온기가, 그러니까 아랫목이 따뜻한데 이제 윗목까지 좀 따뜻해지는 느낌, 네.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뭐 오늘 상승했던 LG 이노텍이나 뭐 이런 쪽은 또 이제 소위 이제 그 애플의 신형 아이폰 17의 결국은 그쪽에 이제 채택과 관련된 이슈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긍정적으로 또 시장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반도체발 그런 이제 투자 심리 개선 회복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뭐랄까 좀 더 그러니까 좋게 보는 거죠. 뭐 소위 이제 그 소위 아내가 이쁘면은 처갓집에 무슨 빗자루도 이뻐 보인다고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좀 영향이 훈풍을 미치고 있는데, 이제 다만 역시 지금 확실한 건 반도체 분야가 지금 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적 개선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야도 지금 어쨌든 그런 투자 심리 개선과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긴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실적으로 뒷받침돼야만 추가적인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결국은 대만의 전에 제가 한번 5월 달인가 6월 달에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를 업데이트한 건데, 네. 대만의 이제 6대 AI 서버 제조사들 월별 매출인데 붉은색 선이 작년이고요. 월별이고요. 파란색이 올해인데 지금 5월 달에 4, 5월 달 정도가 50%대 강세, 급등세. 지금 7, 8월 달이 20%대 여전한 상승. 근데 이제 9월부터가 본격적인 성수기 진입이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이 속도로 그대로 올라간다면 지금 3분기 끝자락 9월, 그다음에 12월까지 가는 4분기의 그런 수혜,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머지 우리 지금 범용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훈풍을 미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 삼성전자발 그런 IT주에 소외됐던 기업들의 강세,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 완료 소식도 있었습니다. 납품량은 제한적이지만요, 납품사를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SK하이닉스와는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35만 닉스를 도달한 상황 속에서 84,000원을 찍은 삼성전자의 독주가 펼쳐질지 여부가 좀 가장 궁금해요. 이 엔비디아 뉴스, 큰 뉴스 맞죠? 맞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규모는 아마 이미 작년에 이게 만약에 이맘때 나왔었다면은 조금 더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됐었을 그러니까요. 텐데, 이미 이제 좀 차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소위 이제 그러니까 퍼스트 벤더, 세컨 벤더, 그다음에 이제 서드 벤더, 세 번째 벤더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이크론 다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물량 자체, 받는 물량 자체는 의미 있게 삼성전자 규모에서는 의미 있는 실적 개선으로 나타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를 애간장을 녹였던 소위 퀄 테스트를 초반으로 제대로 이제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시장 자체는 차세대
HBM4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봤지만 지금 AI 서버 업체들의 지금 매출 성장률이 대만의 매출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에는 GPU도 들어가지만 그것을 둘러싼 클라우드 업체들이 원하는 거는 소위 낸드 프레시나 DDR 같은 그런 D램 이 양쪽이 다 지금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네. 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HBM을 생산하려다 보니까 기존 라인을 거기한테 내주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 부족, 범용 메모리 쪽에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데 지금 서버 쪽에서 지금 AI 서버 쪽에서의 그런 트래픽이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이거를 낸드하고 D램에서 좀 나눠 가져야 되는 이런 식의 그런 새로운 이제 그 차선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삼성전자의 낸드가 좀 더 돋보이는 거고요. 제가 저기도 적었지만 삼성전자가 세계 낸드 시장 점유율이 거의 33%로 1등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낸드 시장의 쇼티지, 공급 부족이 나타나면 가장 큰 수혜를 모두가 수혜를 보겠지만 가장 큰 수혜는 삼성전자가 볼 수 있고 모건 스탠리가 그것 때문에 낸드 가격이 가장 좀 견조할 수 있겠다라는 또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사이에 좀 뒤처져 있던 삼성전자에게는 이래저래 여러 가지 훈풍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또 하나의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브로드컴으로 시작해서 오라클, 과연 마이크론이 마지막 퍼즐을 잘 껴줄 수 있을지 이번 주 또 실적 발표를 공개하는 마이크론의 실적, 증권가에선 당연히 서프라이즈 예상하는데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가이던스도 잘 나올까요? 잘 나와야죠. 네, 잘 나와주길. 예,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낸드나 D램 범용 메모리 시장이 이렇게 쇼티지,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 걸 봐서는 정말 당연히 이제 마이크론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의 기대가 그것 때문에 이미 좀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그걸 넘어설지에 대한 고민이 좀 전망치는 있을 것 같고 서프라이즈는 어찌 보면은 미국에서 최근 한 3, 4년간 너무 이게 당연시돼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최근 불과 지난 2분기에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지난 2분기 S&P 500 기업의 81%가 서프라이즈였거든요. 네. 그럼 서프라이즈를 못 내면 그게 더 문제인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상황. 기대치가 높아져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불며 여기에서 IT 분야는 91%가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못 내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가장 큰 대원인이 뭐냐면 이제 왼쪽에 있는 차트입니다.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저기 저희 녹색선이 이제 서프라이즈를 낸 비중인데 IT가 지금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미리 눈높이를 많이 낮춰놓고 그거보다 더 높은 실적을 내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상당 기간 반복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는 서프라이즈 정도 갖고는 주가가 급등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고 그 이후 전망을 시장 기대치보다 얼마나 더 공격적으로 내줄 수 있느냐 결국은 전망의 서프라이즈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도 짚어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H-1B 비자 금액을 100배 증가하는 이제 10만 달러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자 따기가 이제는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타격도 좀 우려를 해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제 전문 인력들 다 이제 H-1B 비자 따기 힘들어지면 타국으로 이제 자국으로 다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그 유튜브나 이런 거 열심히 한번 주말 동안 봤는데 네. 보다 보니까 특히 그 인도로 비행하려던 자기 이제 그 조국으로 돌아가려던 인도 기술자들이 비행기 타고 있다가 그 소식 듣고 그냥 내리는. 예, 중간에. 예, 근데 그런 내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좀 상당히 쇼킹을 한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미국의 재발등 찍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좀 상황이 심각하니까 러트닉이 원래 얘기했던 거는
매년 10만 달러를 내라는 거에서 모든 사실은 비자 발급에 대해서 거기서 지금 신규에 대해서 그 다음날 백악관에서 신규에 대해서 1회 한해서만 내는 걸로 말이 하룻밤 사이에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뭘 믿어야 될지 알 수 없는데 적어도 속내는 러트닉의 그 말이 훨씬 더 원래의 진짜 목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갱신할 때마다. 네네. 아,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게 지금 당장은 싹 바뀌었지만 내년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마가 진영, 트럼프의 최대 지원 세력인 마가 세력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시 이 얘기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당장은 주가에 영향이 없겠지만 내년도 언젠가는 한번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걱정되는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1B 비자 지금 관련한 뉴스가 어떻게 또 업데이트가 되는지 여부가 또 향후 빅테크 주가들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성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